안녕하세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을 히트한지 공격을 한지 작년 12월부터 따지면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그쵸? 이제 곧 1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덮친 사건으로 따지면 3월, 마치 중간, 그러니까 15 or something around it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이제 6개월 다 돼갑니다. 반년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안전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통계, 이혼 통계, 그 미국 기준입니다. 이혼 통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Save the Marriage거든요. 그 결혼 생활을 살리자, 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결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제가 상담하는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팬데믹은 결혼 생활에 아주 고칠 수 없는 그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게 완전히 굉장히 갑자기 확 높아졌어요.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디볼스 그 퍼센테이지가 34%가 상승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기준이고요. 2019년도 3월 갓 동기간 내 3월에서 6월 기간을 비교했을 때 34%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백상중 34가정이 3월과 6월 사이에 이혼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집에서 너무 어렵죠.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락다운이 걸렸잖아요. 집에 갇혀 있게 됐고 또 거리를 마음대로 못 따라다니게 돼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무언가 쳐다보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갇혀있는 불편함, 그 다음에 잡을 잃은 것들, 여기 있습니다. 그 unemployment죠. 잡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fire 하지 말라고, 해고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정부 기금까지 다 줘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업들이 잘라야 되는, 이제 고용하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는, 또 그 내보내줘야 되는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 이제 집으로 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팬데믹, 혹 가버먼트, 혹 회사라는 거대한 그 조직과는 싸우기엔 이 미천한 개인이 싸울 때라고는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팅이 집으로 오는 거고요. 잡을 잃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낸셜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겠죠. 물론 나라에서 지원금을 간간히 주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모든 이유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겠죠.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가정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우울증, 스트레스, 또 그걸로 인한 감정적 변화 등이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앓고 계신 분, 또 그렇습니다. 그 아픔들,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등등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요. 저도 조금 그 신체적으로 좀 아픈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의사한테 얘기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 약속했던 병원의 어포인먼트들이, 예약들이 다 몇 개월씩 뒤로 미뤄져서 제 치료가 다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도 제대로 못 받지, 치료도 못 받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짜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신앙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아파서 짜증이, 그걸 감사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것도, 그리고 홈스쿨링. 아이들이 마르치에 미국은 이제 락다운 시키면서 홈스쿨링이 결정이 됐어요. 이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갑자기 한국 그 스쿨들이 줌 미팅이나 구글 미치라니까 어떤 인터넷 그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스쿨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그걸 서포트해야 돼요. 해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옆에서 그 컴퓨터 사용법, 아이패드 사용법, 그 아이들이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간단한 더하기 빼기를 어플리케이션 갖고 노는 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줌을 오픈하고 시간에 맞춰서 타임에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쫓아가는 건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학년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져. 그 액티브했던 사람, 엑스트로버트 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아웃고잉 스타일했던 사람들도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는 압박감 등등이 그 결혼 생활에 아주 그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내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쿼넌이라고 하죠. QANON인가요? 그 쿼넌 그룹에서 그 컨스피러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존재하지 않는 거다. 정부가 라이하고 있는 거다. 아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이 라이하는 거다. 혹은 빌 게이츠가 라이는 빌 게이츠가 이런 허황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서 부부간에 그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간에 또 싸움이 또 생겨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락다운이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31%가 이 락다운, 즉 두 사람이 항상 정기적으로 아침 8시에 일 나가고 저녁 뭐 6시, 7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간단한 소일거리, 그 가정일을 돌보고 하던 사람들이 락다운되어 있으면서 서로 스파우스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 남편은 밖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보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하우스는 그래도 단독 하우스는 집이 크고 방도 여러 개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좀 아이솔레이트,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 좀 따로 분리해서 자기 회사 일 혹은 학교 일,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러글 하는 거죠. 제 친구들도 이제 일하는 애들 보면 화장실 가서 랩탑 갖고 일한다 그래요. 그거 보면 집에 있음으로 해서 그 릴레이션십, 결혼 생활에 데미지를 먹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31%나 된다 그래요, 미국이. 그리고 그 피크가 두ring the quarantine이었거든요. 근데 그 4월 13일 날부터 이제 15일에서 20일 동안 그 모든 스테이시라기보다 많은 그 주가 그때 락다운을 했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피크 때입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들, 이혼에 대한 그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해 보는 사람들이 피크였다 그래요. 참, 그리고 데미지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이 바로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랍니다. 만약 결혼 생활이 10년, 15년이면 그래도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코핑 스킬, 그것에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스파우스, 배우자를 상대하는 스킬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결혼한 커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버겁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신혼생활로서 재밌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물론 신혼 때문에 같이 붙어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가장에 자기 일들이 있다면 서로 바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바운더리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될 바운더리, 뭐라 그러죠? 선 안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선 안에서 자기 것을 공유하고 또 자기 것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없어졌어요. 서로의 생활이 100% 공개가 된 겁니다. 뭐 다 공개해야 되죠, 부부니까. 그러나 어떤 certain thing, 일에 관련된 거라든가 certain thing에 대해서는 우리 스파우스가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죠. 회사 일에 대해서 깊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깊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능력이나 자기 실력이나 어떤 회사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파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그 자기 배우자가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어떤 악유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뉴얼리 메리 하는 사람들 중에 20%가 5개월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페어를 하려면 2019년대는 그게 11%였다 그래요. 그 같은 기간 동기간에 3월에서 6월 사이에. 근데 이제 팬데믹 시작과 코란티에 빠진 20%의 이혼을 생각하는 커플이 5개월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조금 성급하게 결혼한 거 아닌가. 그 12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4월 달 그때쯤 와서 위기를 맞은 거죠. 코란티가 길어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코비드 19을 통해서 이혼율을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은 주가 두 개 있는데 알라바마와 알칸사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라이프 인슈런스 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디볼스 세틀먼트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이제 뭐 스파우스를 빼고 스파우스를 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이제 내가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내 배우자가 그 보험에 라이프 인슈런스에 그 보험 이름이 들어갈 필요 없이 이제 빼고 넣고 하는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혼율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잡을 다 잃었어요. 서로에 대한 인트레스트도 없어요. 서로에 대한 행복한 가정 이미 깨졌죠. 물론 이제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라고 믿어요. 다 이혼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싸움 많이 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아는 분과 잠깐 얘기했는데 그분도 예 싸움이 많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간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서로 다 경험해보지 못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그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거면 백신이 나와도 그 내년 2021년까지는 late 2021년이니까 늦은 2021년 후반기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과학자들의 오피니언에 의하면 앞으로 2, 3년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해피 메리지가 회복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그 역량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신앙을 가지면 더 좋고요.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주로 하나님한테 이 시기를 우리 가정이 잘 버텨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믿는 신 여기 한번 간구하시고 그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안과 심신 안정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결혼을 지키는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시기를 겪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견뎌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같이 이겨내서 우리 가정이 잘 같이 이겨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그 세퍼레이션 그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마데테스에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